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2일입니다. 화요일 좋은 아침에 어제 영상을 담았던 한국 자생출란의 꽃들을 보여드리고, 그 중에 황화소심을 한 품종을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전시에 출품하기 전에 제가 키우고 있는 농장의 난초들을 일부 올라와서 출품하지 못하는 그런 색화들을 사진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다수의 똑같은 품종을 출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화분에 같은 품종의 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전시 출품할 수 있는 난들만 골라서 11 화분을 출품을 했습니다. 그 중에 4품종이 금상 2개, 은상 하나, 동상 하나,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연합전에서 출품을 해서 상을 받으려면 상당히 정성을 들여야 되고 잘 재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한 품종을 소개한다 했는데요. 바로 이 품종입니다. 100% 개화가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시에 출품하기 위해서 제가 잘 방향을 한쪽으로 설정을 하고 한 15일 정도 서서히 꽃대를 난초와 대비해서 정방향 쪽으로 꽃대를 살살 틀면서 정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바로 다 보실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개화가 되고 있는 난초가 있고 일부 개화가 덜 된 상태로 있습니다. 꽃잎을 보면 주부판이 활짝 피어나질 못한 상태지요. 거의 한 70% 정도 개화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주 곱게 색화가 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일 경이 높게 자란 것도 이제 피고 있는 중인데요. 색깔이 후발로 밀어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꽃잎 끝으로 녹을 남기면서 점차적으로 본연의 색, 죽음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죽음색이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되면 황화가 됩니다. 그래서 진성 황화가 되는 것이지요. 왼쪽에는 죽음색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황색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설판을 보시게 되면 흰설, 잡색이 없는, 뭐 홍색기가 없는, 다른 특별한 색이 없는 깨끗한 소심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소심이라고 합니다.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은 품종이지요. 보통 자생지에 가서 보면 설판이 자색이 있습니다. 원보 형태가 있고 한일자 형태로 이렇게 11자 형태로 이렇게 점처럼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설점이 다양합니다, 모양이. 근데 거의 원보 형태로 자색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민출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그런데 설판이 하얗게 되어 있거나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변이 된 종입니다. 그래서 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설판에 색이 들었다 해서 색설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의 모습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준소심이라고 해가지고 봉심에 복숭아 색깔이 들어있는 약간의 분홍기가 들어있는 것도 소심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잎과 설판과 봉심이 다 깨끗한데 꽃대, 즉 경이 마디마디에 또는 이제 포위에 색깔이 들어있으면 그거 역시 소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꽃대나 꽃잎이나 소심이 다 설판이 백색인 것이 소심이고요. 지금 이제 소심의 안쪽에 있는 비두 쪽이 분홍색으로 약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이제 휴대폰 때문에 그것이 그렇고요. 주변에 이제 색상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변에 제가 난실에서 이것을 촬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형광빛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색들에 의해서 이렇게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검증된 것은 황화소심입니다. 수선판에 그런 부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처지지는 않지만 편견피기로 긴장미가 있어서 황화의 소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가치가 있고요. 옛날에 소심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색화가 발견되면 엄청난 희소성으로 가치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다양한 형태와 그 꽃잎의 모습이 가치 기준을 정하게 되어서 화형이 좋고 둥글수록 화형이 좋고 화판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이나 설판의 소심이고 했을 경우에는 색이 어떤 색이 들든지 간에 그 출라는 아주 기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요. 황화의 소심이라든지 또 꽃잎이 홍색, 붉은색의 홍화소심이라든지 또는 이제 복륜이 들어서 복륜소심이라든지 또는 이제 두 가지의 색상 이상으로 꽃잎이 필 때는 복색소심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투복색도 있고 복륜복색도 있지만 복색소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잎이 짧고 둥글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두화라고 그러죠.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두화. 그 다음에 그 콩처럼 생긴 주부판이 펴졌을 때는 원판화. 그 다음에 원판에서 목이 좀 빠지게 되면 매판. 그리고 완전히 빠지게 되면은 이제 수선판. 이런 식으로 꽃잎의 모습과 형태에 따라서 품종이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꽃의 형태로 볼 때는 수선판에 약간 목대가 많이 빠져나오는 수선판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주판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처진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데요. 부판, 양쪽 팔처럼 벌렸을 때 그 부판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힘이 없어 보이고 힘이 빠져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미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판이 손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양쪽으로 딱 펼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위로 들어 올리는 형태, 그래서 긴장미가 있는 형태를 보일 때는 당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상미가 높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미를 보이기 때문에 그 품종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황화소심은 아직 덜 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그 꽃대 3개 외에 왼쪽에 있는 꽃이 좀 이상하잖아요. 꼭 기와 같이 생겼죠. 근데 기화는 아니고요. 어떤 때는 세력에 따라서 일경이화로 핍니다. 일경이화. 그러니까 꽃대는 하나인데 머리의 부분에 꽃이 2개인 경우요. 그래서 지금 꽃이 2개로 올라왔어요. 일경이화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고정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성은 없고 산에서도 가끔 발견되는데 그 다음에 피게 되면 다시 일경일화로 핍니다. 이거는 이제 간혹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꽃대 하나에 꽃이 2개가 달려서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는 일경다화지요. 거의 다가
일경일화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 출란의 특징이 경이 하나인데 마디마디마다 꽃이 여러 개가 달립니다. 구화라고 그러죠. 구화라고도 하고요. 일경다화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출란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꽃대 하나에 꽃 하나씩 달아야 보기도 좋고 뭔가 권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출란은 향이 중국 출란만큼 강하질 않아요. 꽃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은은한 향기가 전체적으로 퍼지긴 하는데 한두 개 정도 있을 때는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코에 대고 이렇게 맡아보면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다 납니다. 아주 미향이죠. 적은 양의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죠. 난들의 꽃들의 향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국에서도 가끔씩 유향종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출란의 미향이 아닌 향기를 바라는 향기가 강한 그런 유향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국 출란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향기가 중국 출란처럼 강하게 난다 하면 한국 출란은 세계 그 어느 출란의 꽃보다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특품의 상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출란은 미향을 풍기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 출란은 봉심이 벌어지고 중국 출란은 일경의 다화로 피고, 그러나 모습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출란처럼 일경일화로서 주부판이 당당하고 색상이 짙고 화려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 봄에 지금 전국에 난이 자생하는 곳에서는 지금 한국 자생 출란뿐만 아니라 모든 꽃들이 개화를 하고 활짝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이제 저 낙도의 섬 이런 지역에는 지금 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화 중입니다. 99.9%가 다 민출란이지요. 민출란. 그런 것은 이제 캐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생지에서 크고 꽃을 피우고 꽃씨를 날려서 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정말 0.1%도 안 될 만큼 색화가 발견되고 투화나 원판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도 파란 무청잎이 아니라 호가 든다든지 복륜이 든다든지 서나 서반이 든다든지 뭐 호피반이 든다든지 사피반이 든다든지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난초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지만 꽃은 그 난초의 잎과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꽃이 안 달렸어도 출란의 잎을 보고 꽃을 예상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맞습니다. 삼반은 삼반화가 피고요. 서나 서반에서는 황화나 홍화가 피고요. 그리고 홍화가 피는 것은 좀 특징이 있어요. 잎의 무늬가 별로 안 좋아요. 얼룩덜룩 합니다. 약간 희색 정도의 문양이 보이죠. 그런 것들은 주로 홍화가 피는 계열의 꽃잎이 홍화가 피는 것을 우리가 거의 확률적으로 높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의 껍질처럼 생긴 사피반, 뱀사자를 써요. 사피반처럼 이 출란의 잎에 점점 이렇게 무늬가 박히는 것이죠. 그걸 사피반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피반에서도 역시 100%는 아니지만 꽃이 사피화가 핍니다. 그만큼 이제 잎과 꽃은 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단연간 배우고 경험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1년 됐는데 8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산에 가서 잎을 봐도 잎의 모양이나 문양을 봐도 꽃을 예상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맞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그냥 지금 보시는 영상에 잎이 민출이죠. 완전 민출입니다. 이런 건 안 캐옵니다. 꽃이 무엇을 필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99.9%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그렇기 때문에 잎을 보고는 산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꽃이 피었을 때를 가게 되면 이렇게 민출 같은 아무 가치가 없는 잎에서 황화가 피거나 홍화가 피거든요. 그러면 이제 꽃을 보고 산채를 해서 키우고 번식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꽃철에 갈 때는 3월에서 4월 보름 정도까지 뭐 12월부터 봉우리를 까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너무 이르고요. 많이 보질 못하지요. 꽃잎이 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화가 시작되면 산에 가서 변이 된 것을 산채를 하고 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 4월 중순 되면 다 집니다. 이제 꽃이 지고 시들고 없어지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산에 가서 뭘 보느냐 하는 거예요. 산채를 가게 되면 잎을 보는 겁니다. 잎을 볼 때에 화영화를 기대한다면, 즉 뭐 두화나 원판 정도의 화영화를 기대한다면 잎을 보고 산채를 할 때 무늬는 없어도 잎변이나 환엽을 산채하고요. 그 다음에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것은 비례하기 때문에 꽃이 이건 변이종이 필 것이다 생각하고 산반, 잎의 끝이나 전체적으로 전면 산반이나 끝 산반이나 뭐 이런 산반 형태, 산반도 이제 황색이 있고 미색이 있고 뭐 백색이 있고 이런데요. 그러나 일단 무늬가 들면 변이 됐기 때문에 꽃을 예상하고 그 변이 된 생강근이 됐던 대주가 됐던 산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변이나 환엽 같은 것은 이제 화형 좋은 꽃이 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에 무늬가 들은 것은 꽃도 무늬가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산에 가서 4월 이후에 거의 뭐 한 10월 달까지 가을 늦가을까지 산에서는 이제 여배품 잎을 보러 잎의 무늬를 보러 꽃을 예상하는 잎을 산채하기 위해서 다니게 되는데 주로 이제 경상권,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여배품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꽃은 이제 주로 전라권, 섬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지요. 주로 그쪽에서 좋은 꽃 색화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이제 기온 변화가 이제 심해지고 있는 요즘 시기라서 난초가 죽지 않고 자라면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 다음 해까지 연결되어 신화를 올리는 그런 위치가 자꾸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권 이상으로 경북권 이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까운 곳에 알아보시고 검색하셔서 난초들이 다 모여서 전시하는 데 가보시면 빨리 알 수 있죠. 난초에 대해서 식견을 높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취미생활도 하실 수가 있고 재테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변 확대가 한국자생출란의 재배를 통해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제로 자꾸 변화되고 있는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취미보다는 적극적으로 산에 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교재도 나눠서 인연도 맺으시고 또 한국자생출란 도 이제 발견하시고 키워보시면서 꽃도 보시고 힐링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난초를 이렇게 매매하고 있지만 고가의 난을 구입하기보다는 산에서 산채에서 키워보시고 나도 신화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시작하면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은 막 비싼 난초를 갑자기 사셔서 집에서 키우다가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시를 이제 공개된 난시를 같은 데서 같이
이렇게 환경을 맞춰진 곳에서 키우시면 거의 뭐 죽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 분들이 어떻게 재배를 하시는지를 엿보게 되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충도 하게 되고 살균도 하게 되고 비료도 주게 되고 이제 꽃 관리, 엽 관리를 잘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키우시게 되면 아무리 좋은 품종의 고가의 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환경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통풍도 시켜주지 않지요. 햇빛도 안 주지요. 또 분갈이도 안 하지요. 사람이 자꾸 손으로 만져서 스트레스를 주지요. 그렇게 되면 난초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크질 못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산에서 캐놓으면 한 3년은 갑니다. 그러나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식견을 넓히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뭐 하나분이 됐든 두화분이 백화분이 천화분이 됐든 그런 데서 키우셔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곱게 발색이 되고 있는 이 황화소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화판이 다 펴지질 않았지요. 이게 이제 싹 펴지게 되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정말 그 전시 출품작으로서 손색이 없는 난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영상을 출란이 컨셉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검은종으로 구독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힘으로 제가 더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항상 무탈하시고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화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초대합니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이제 분갈이를 하는 철이기 때문에 난실에 가서 분갈이를 하고 난초를 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